그다음에 그렇다면 상장 폐지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폐지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러 가지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달라요. 가장 많이 이제 상장 폐지라든가 관리 종목이 지정되는 경우가 매출액이죠. 예, 매출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업 실적이 가장 많고요. 영업 실적인데 장기간 영업 손실. 예. 유가증권 시장 자체는 관련이 없어요. 3년, 4년 연속 적자 난다 하더라도 유가증권 시장은 관련이 없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지정되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1년 유예를 줬는데 그 이후에도 5년 동안 관리 종목이 영업 손실이 계속적으로 5년 동안 나오면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가지고 올해도 영업 적자가 나면 올해는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죠. 가장 많은 게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 자본 잠식이 많죠. 자본 잠식.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영업 적자가 나면서 자기 자본의 50%를 까먹게 되게 되면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 100억인데 50억을 까먹었다, 손실하다 50억 까먹었다. 그러면 50억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돼. 그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연속 계속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있으면 상장 폐지가 되고요. 유가증권 시장 자체는 상당히 완화입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이 50% 정도 되게 되면 바로 관리 종목.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해 정도도 회복이 못되면 상장 폐지가 좀 되는 거죠.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 영업 손실입니다. 영업 손실로 인해 가지고 관리 종목 지정되고 그다음에 5년 연속 진행이 좀 될 시에는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상장 폐지 요건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다음 상장 폐지가 관련된 종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죠.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시그널을 줍니다.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어떤 유형인 종목들이나 이제 일단 영업 실적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이 우선적인 대상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3년, 4년 동안 영업 적자가 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들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본 잠식이 빠지다 보니까 증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관련 없는 호재성 공시를 남발합니다.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요즘 같은 게 뭐야? 지금은 좀 시들어들었지만 메타버스라든가 뭐 그렇죠? NFT 사업에 진출한다든가 그런 정보를 내세워가지고 주가를 호재성 공시해가지고 투자가들이 유인합니다. 그러면서 전환사채 발행이 돼 있으면 전환사채를 물량을 소화를 해야지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해야지 전환사채 부분 자체가 부채가 줄어들면서 자본이 증가되면서 자본 잠식에서 탈피할 수가 있거든요. 기업 내용과 무관한 기업 사업과 무관하게부터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든가 그런 호재성 정보를 남발을 하죠. 그다음에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고 회사 이름도 자주 바뀌고 그런 어떤 기업들이 많습니다.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뭐 내부자 거래를 한다든가 그런 기업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본 잠식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신주 발행,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라든가 제3자 배정이라든가 유상증자라든가 계속적으로 남발하는 기업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 기업들은 거의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니까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를 발행해가지고 주식시장 발행을 하거든요. 결국은 계속 발행하다 보면 어때요? 주식가치가 희석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신주 발행이 안 되죠. 그런 때는 결국은 어떤 절차를 밟죠? 감자를 해가지고 발행가를 높여가지고 또 증자를 하죠.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또 기업들이 공시를 제대로 할 이유가 없죠. 쉽지가 않죠. 뭐 불성실 공시법으로 지정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재료를 노출시켜가지고 주가가 띄워야 되는 거니까 본업과 관련 없이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가지고 재료를 띄워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든가 이제 그런 어떤 기업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좀 보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 적자가 지속된 기업은 피해라. 1차 보시면 실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자체가 연도별로 뭔지 보시라고 그랬었죠. 연도. 2016년 여러분들 HTS 보시게 되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나왔을 겁니다. 2016년도부터 2021년도 내지는 올해 2022년도, 2023년도까지 시장이 나와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피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18년도에 38억 적자, 2019년도에 27억 적자, 그 다음에 2020년도에 30억 적자. 작년도 실적이 만약에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됐어요? 적자가 나게 되면 예산은 관리 종목 지정된다는 거죠. 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여러분 HTS 분기단 실적 나와 있으니까 3분기까지 합해보면 되겠죠. 3분기까지 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20억, 30억 적자가 났다. 그러면 4분기는 볼 것도 없죠. 팔아야 되겠죠. 적자 날 가능성이 크니까. 예. 이런 경우라는 거죠, 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이 회사는 지금 4년 연속 적자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4년 연속 적자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이제 상장 폐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이 회사는 지금 4년 적자지 않습니까? 2017년도부터. 그럼 이 회사가 2021년도 3분기까지 여러분 HTS를 보셔가지고 3분기까지 적자가 80억, 90억이라 적자 났다. 그러면 이 회사는 거의 확률적으로 90% 이상의 작년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들 종목은 무조건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본인이 조그만 성인을 가지고 ATS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들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가 마이너스인 기업은 팔아라. 자, 현금 흐름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표가.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투자 유망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부도날 수 있는 종목을 피할 수 있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HTS 재무제표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HTS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 항목란에 보시게 되면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자, 현금 흐름표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와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표, 이게 크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 항목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벌어들이냐 못벌어들이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플러스가 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지금 적자잖아요. 이들 적자 나는 기업 중에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가 났고 부채가 높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부도날 가능성이 90%입니다. 90%입니다. 물론 기업이 일시적으로 한두 해 정도는 벌어들인 거 이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적자 난 기업들을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자체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정상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물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플러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활동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재무활동 자체는 또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자체는 뭐냐? 부채를 상환하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오고 자사주를 매수하는 경우, 자사주를 매수해 주는 경우는 재무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표 자체가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투자 유망한 현금 흐름표를 통해 투자 유망한 부분 자체는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무조건 플러스, 투자활동을 통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좋죠. 기업이 성장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통한 투자 유망 종목은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고 재무활동은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가장 우리가 투자 유망한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이런 기업을 선택해서 여러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보시면 그렇죠. 자, 영업활동은 다 플러스잖아요. 영업활동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투자활동, 삼성전자 계속 투자를 하죠. 뭐 52조 원, 40조 원, 53조 원, 22조 원 투자.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어때요? 주주들한테 계속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 확대하니까 이게 마이너스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 퇴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년, 4년 정도 계속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그 기업이 적자가 나오고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피해야 된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잠식 우려가 있는 기업들은 피해라. 이건데, 자, 이 표는 쌍용 자동차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2020년도에 아마 12월 말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자, 이게 쌍용 자동차를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쌍용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 있을 건데 개인 투자가들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시면 아시죠? 쌍용 자동차를 보시면 자, 일단은 2020년도로 되돌아가서 본다 하더라도 쌍용 자동차 가지고 있으시면 이때까지 3분기까지 이 회사가 자본이 어때요? 980억이 있었습니다. 980억이 있었어요. 980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3분기 때 1,000억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자, 3분기 때 그전에도 계속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3분기 때 자본이 980억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3분기에 1,000억 정도 한 분기만 두 개가 아니라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4분기 때 회사가 분명히 980억 정도는 적자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했어요? 예. 9월달 3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에 바로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거래 정지 안 당한다는 거죠. 근데 회사가 딱 4분기 때 2,000억 적자, 1,990억 적자가 나면서 881억 자본 잠식이 빠지니까 바로 거래 정지 당해버리죠. 지금도 거래 정지죠. 이게 비리 지금 이런 유형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 된다는 겁니다.